반도체 이 지지부진한 주가의 반등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 주식 언제 오르냐, 반등 시점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궁금증 해소해 주시죠. 네, 혹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혹시 뭐 보유하거나 뭐 그러진 네, 저는 그, 네 네,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셨는데요. 네, 많은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거의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거의 10분의 1 그렇다고 가까이 네, 하더라고요. 주주로 계십니다. 국민 기업이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지난 거의 한 2년 동안 저희를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도 10만 원대 가야 우리 국민 주식답게 네,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9만 원대 샀던 우리 주주분들은 국민분들은 네, 제가 뭐 정치하는 것 같이 발언을 하네요. 근데 네, 너무 고점에 샀는데 이게 2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는 못 가고 계속 줄줄 흘렸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제 5만 원대. 네, 그래서 참 지치고 소가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근데 보면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좀 뭔가 이상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그렇게 하락하기 시작했다가 그러면 이제 보통 기업의 주가는 실적과 거의 실적이 주가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럼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계속 하락하다가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30% 이상씩 감익 빠졌습니다.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거기서 왜 쫙 올라오죠? 왜 그럴까요? 제가 대답해야 되죠? 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주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명제 실적에 그대로 반영을 받는다. 이건 맞지만 주가란 건 속성은 약간 선행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실적이 그냥 꾸준히 유지된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혹시 저거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우려감들이 서서히 반영되면서 나타났던 부분. 물론 그때 저희가 유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가치는 요 정도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약간 좀 버블 비슷하게 좀 완이 간 게 있었죠. 그래서 그게 꺼지는 과정 쪽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게 계속 유지될까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더 밀렸던 거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실적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반도체도 수요가 줄기 시작한다. 뭐 오더 컷이라는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네, 오더 컷이라는 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문이 줄어드는 거죠. 없죠. 네, 네, 컷. 네, 네. 그만할까요? 아니요, 네. 커팅되는 예, 상황이라는 예.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위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적 자체가 반도체 쪽이 많이 압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그러면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의 반응이겠죠. 이런 상황이 들어왔을 때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실적이 좋다고 발표하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라고 하다가 이제 점점 지쳐서 오히려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오히려 더 그 바닥을 안 깨고 거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다가 그다음부터 약간 업황에 대한 개선 조짐만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확 튀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업황이 좋다가 아닙니다. 아직 네, 이제 안 좋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주가는 미리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업황의 저점을 확인하게 되면은 변화가 나왔을 때 턴하지 않을까 이걸 바라보는 게 지금 입장이라고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앵커님 입장에서 제가 한 100만 원 드리고 네, 네? 네 네. 받으시면 안 돼. 일단 네, 예, 받을게요. 네, 받으시고 SK 하이닉스를 지금 아주 싸게 사달라. 네, 그러면은 지금 8만 원대 있던 주가가 9만 5천 원대 부분까지 올라와 있죠.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딱 사실까요? 아니면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실 것 같으세요? 9만 5천 원인데 네, 8만 원을 받는데 그렇죠. 네, 9만 5천 원에 살 수 있냐라는 물음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업황도 지금 아직 다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앞으로 계속 맞는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네, 네, 그냥 매수. 네, 조금씩 사 보도록 뭐 절반은 하려고요. 네, 백 사고 이런 거 안 하시고요. 네, 네, 네. 일단 매수. 네. 네,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 외국인들 보게 되면 이제 그에 답을 해주고 있죠 지금요. 네, 벌써 8만 원 그러니까 8만 원 중반 때부터 내려갈 때부터도 계속 조금씩 사더니 네, 이제 거기서 실적 발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산다라는 뉘앙스는 일단 어차피 한 번 사게 되면 뭐 우리 한 만주만 사고 끝낼 거야 이런 외국인들이 아니겠죠. 그렇죠. 계속 또 그동안 줄였던 비중을 다시 늘린다. 근데 업황의 사이클과 같이 비교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대 충분히 담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비교적 저점대다라고 네, 보여지는 게 외국인들의 시각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앵커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주신다면은 네. 주시고 얘기하시죠. 아 예. 예. 그렇게 된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95,000원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다시 아마 실적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다음 내년 1분기까지라도 네. 4분기 1분기까지라도 계속 확실하지 않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간다고 하더라도 또 강하게 올라가긴 좀 제한되겠죠. 쉽지 않죠. 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제 예상으로는 여기가 저점대 박스권. 네. 그러니까 즉 한 뭐 10만 원대 밑에서 한 8만 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그리는 과정 쪽에서 거기서 조금씩 줍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줍줍만 하나요? 매도는 안 하나요? 8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매도하고 이런 단타 전략보다는 나 줍줍.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근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이클이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변화를 크게 가져간다. 그러면은 큰 걸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줍줍이 맞고요. 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시장 상황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싸게 사서 대응한다 그러면 거의 이제 8만 원대 부근이 저점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에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면 샀다가 뭐 이렇게 매매하는 트레이딩 전략도 나올 수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SK 하이닉스 갖고 트레이딩을 하신다는 분은 처음 봤. 네. 그러면 자주 안 SK 보는. 하이닉스 이 네. 저점 지금 8만 원대로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밑으로 내려갈 경우는 없을 건가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네. 만약에 그래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네. 어떤 식의 변화냐면 그러면 주가 지수가 뭐 2,000포인트가 깨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커진다든가 아니면 예전에처럼 뭐 이제 요즘에 나온 게 영국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좀 어떤 약간 개발도상국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고요. 인식을 못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약간 선진국 쪽에서 아마 저런 회사가 무너져? 아니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그랬었죠. 네. 네. 아주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현이 돼서 그게 그때 영국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영국이 갑자기 금리가 저렇게 뛰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다른 작은 나라가 그랬었으면은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기업 같은 이런 회사가 이게 어떤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반향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어떤 심각한 변화가 더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에서 거의 반도체 저점과 사이클과 함께 만들어갈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진국이나 글로벌 기업의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현재 좀 저점 라인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아 결국엔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금리를 이제 미국이 강하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제 취약점들이 네.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이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영국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이 네. 약간 도박 비슷하게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금리가 안정적으로 가는 거를 보고 있다가 이게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게 떨어지는 상태를 또 노리기 위해서 네. 약간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감안하고 거기다 어떤 뭐 파생 상품을 가입을 한 거죠. 근데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품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거를 영국 국민들이 모르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죠, 당연히. 네. 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거기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국민연금을 잘 운용을 해야겠다라는 뭐 어떤 의례적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연금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돈으로 레버리지를 그렇게 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크나큰 악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새로운 총리는 인플레이션에 지금 기름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 좀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네. 네, 세수를 거의 지금 더 줄여서 네.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어떤 정책적으로도 막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고. 영국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렇죠.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난리 나는 거 가지고 내 재산, 내 주식들이 막 깨지는 거 보면은 맞습니다. 얼마나 속 터집니까? 저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영국 가서 한번 멋지게 쓰면서 네. 이런 나라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이 이런 것도 한번 반토막이 네. 한때는 네. 다 복구하실 겁니다. 다 복구하실 텐데 한때는 그랬다라고 하면서 한번 다녀오시죠. 네, 나중엔요.
알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좀 반등 시점과 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덜 나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딱 몇 가지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이제 과거 사례들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보통 이제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실적들은 안 좋겠죠. 그러면서 어떤 그동안 꾸준히 사갔던, 그러니까 즉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기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영향을 끼치는 게 모바일 쪽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죠. 네. 근데 스마트폰은 지금 수요가 작년부터 확 꺾여 있습니다. 정체가 돼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나올 수 있는 쪽이 뭐 PC 쪽, 그리고 또 중요한 쪽이 서버용 쪽입니다. 그럼 서버용이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클라우딩 서비스 이용하시죠, 앵커님도? 네. 네, 뭐 네이버 클라우드 쓰시는 분 있고, 뭐 맞습니다. 구글 아니면 여러 가지 클라우드. 근데 과거에는 이거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100메가 넘어가면 돈 받았습니다. 이게- 그랬군요. 네, 왜냐면 용 서버 네, 저 들었어요. 예, 많은 용량이 예, 공짜라. 그쵸. 그렇습니다. 박물관에서 들었어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네, 근데 이게 왜 점점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증설을 안 했으니까 그 데이터 센터들이 증설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요거밖에 없어 그랬는데 이게 사용량이 많아지고 쓰임이 많아다 보니까 이거 증설해야겠네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늘리는 과정 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넉넉하게 주는 거죠. 네. 뭐 2기가, 4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0기가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투자를 하겠죠.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데. 그리고 이거를 해야 우리의 플랫폼들을 또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계속 메모리 반도체가 서버에 들어가는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코로나 기간 때였죠. 그때는 다 집에 재택만 있다 보니까 네.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랬죠. 네, 그때 투자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반도체 사이클들이 확 좋아졌었죠. 그게 끝나고 지금 딱 보다 보니까 일단 막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한때 또 유명한 또 일화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요즘 보게 되면 텐센트나 알리바바 네. 이런 쪽에서도 뭐 마윈 선생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그럼요, 회장님. 네, 그 회장님. 네. 네. 지금은 또 중국 정부의 눈에 받게 하다 보니까 많이 위축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를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도 규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투자하는데도 좀 위축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수요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계속 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계속 하느냐가 문제인데 미국 기업들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를 막 또 예전만큼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또 투자를 해서 자금을 끌어올려고 하더라도 돈의 가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자를 줘야 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합니다. 이래서 아무래도 과거에 또 폭발적으로 끌어갔던 모바일 쪽 꺾였고 그 스마트폰 꺾이고 그리고 또 서버용 쪽도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이게 풀려야 됩니다. 그 풀리는 신호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반도체가 잘 안 팔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만약에 빵 장사를 하시는데 네. 빵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이쁘신 분이 빵을 팔아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사가요. 근데 너무 좀 말도 잘 안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빵 맛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네요. 이게 몇 번 뵙다 보니까 이제 그냥 좀 그래서 빵이 이제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니 잘 팔릴 겁니다. 잘 팔릴 네. 건데 그 쌓여가는 빵이 재고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겠네요. 안 팔리게 되면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이제 지금 재고가 거의 최근에 보지 못한 숫자까지 올라가기 쉽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디램 가격 뭐 9주 10주까지 이게 재고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수요가 살아나는 거겠죠. 요거가 즉 Q라고 하는 수요가 확대되는 시점까지 봐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반도체의 업황의 터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표로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로는 저희가 제조업 지표를 많이 봅니다. 제조업 지표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중국 제조업 지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PMI라고 하는 제조업 지표가 있는데 조금 더 뭐 ISM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급락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변화가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면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또 반도체 어떤 사이클과도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좀 더 확대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많이 보는데요. 이것들도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터닝할 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겨울인데 그래서 이제 겨울 다음에 겨울이 보통 한 3, 4개월은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초입에 들어와 있는데 네. 아직 이게 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겨울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줍줍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